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보 사회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사회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보고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하고 통신이죠. 그래서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정보 사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찾고자 했을 때 시간이나 공간 그런 곳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면은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그런 것들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인간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SNS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사회에서는 대중화 현상이 좀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개성과 자유를 이제 중요시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성이 이제 실현이 됐죠. 실현이 돼서 이제 유연성 있는 그런 구조적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제 변하는 그런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능률과 생산성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종류와 양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사회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금방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보사회다라고 그렇게 개념만 잡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정보사회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도 많습니다. 해서 이 문제점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사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범죄가 전부 다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이제 사생활 침해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과다해서 이제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정보의 편중에 의해서 이제 계층 간의 정보 차이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막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앙 컴퓨터의 시스템에 장애가 됐든 오류가 됐든 이런 게 생겼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인간 지배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소외, 그리고 비인간화 이런 현상도 생겼어요. 유대감도 많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인간의 고유 판단 능력도 상실이 됐죠. 해서 내가 뭔가 궁금하면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무슨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는 그냥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를 검색해서 거기에 나온 게 100%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가짜 뉴스도 많다 그랬어요. 가짜 정보도 많고 이상한 정보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VDT 증후군이라는 직업병도 생겼고요.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직업병도 생겼습니다. VDT 증후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너무 오래 장시간 동안 사용해서 생기는 그런 직업병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손목이나 어깨, 목, 허리 디스크 그런 통증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걸 보고 우리가 VDT 증후군이라 그래요. 테크노 스트레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정보 사회에 이제 적응을 못했을 때 불안감이 됐든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게 새로운 기계들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그거를 쉽게 접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요. 이런 직업병도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점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좋죠. 다음 중 정보사회 문제점이 아닌 것 찾아라. 이런 건 따로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독하고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작용 대처 방안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 보니까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정보 소외 현상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렇게 같이 사용을 해야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인식을 사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나는데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내가 음악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게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해서 내가 프로그램 정말 좋은 걸 하나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돈을 못 벌겠죠. 그럼 수입이 없으니까 더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나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걸 보호를 해줘야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영화가 나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를 인식을 바꿔서 사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보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서 컴퓨터 범죄 예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 그러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그런 거를 불법으로 다운받는 것도 우리 컴퓨터 범죄예요. 그리고 정보를 내가 불법으로 위조, 변조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물건 팔면서 이제 사기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보 윤리 의식도 고취시켜야 됩니다. 자, 대처 방안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